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소통의 광장, 소중한 통일의 광장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진행 맡은 독일인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인권운동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바로 먼저 온 통일인 지성호 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가 산소인 남자 지성호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을 섬기고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되겠다는 어떤 꿈? 그거 어떻게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될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분이 북한의 평양 출신이 아닙니다. 북한의 평양의 유명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북한 평양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평양 냉면 맛을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데요. 지금 인권운동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원동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많은 아픔을 지금도 북한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으로 가서도 고향 사람들에게 떳떳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줬다는 것은 반갑게 금이환영 받을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되는 강연 내용인데요. 뜨거운 박수로 지성호 님의 강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시라고 하는 곳에 탄광촌에 저희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그 중에는 저희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희 또 다른 이름은 꽃제비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어린 시절에 다리가 절단되고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서입니다. 어린 시절에 팔과 다리가 이제 잘리고 북한에서 탈북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저는 의족과 우수가 없었습니다. 목발에 의지하고 살았고 심지어는 왼쪽 손목이 없다 보니까 끈으로 묶어가지고 한쪽은 고정하고 한쪽은 짚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운 시선이었고 북한 체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북한을 살면서 탈북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은 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탈출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으로 넘어가다 체포되면 북송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탈북의 길에 올랐는데 6,000km라는 그 과정을 이동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오직 목발에 의지해가지고 두만강을 헤엄쳐서 건넜고요.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했었고 미얀마, 태국을 걸치는 6,00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목발과 등에는 그 개나리 보찜, 그리고 물과 음식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6,000km를 돌아서 4,000km를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총 1만 km를 돌아서 여러분들이 숨쉬는 그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탄광촌이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곳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런 나라. 북한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세상을 다시 걸으라고 우족과 우수를 제공해 주는 나라. 장애인이라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탈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민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숨을 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을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됩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에 많이 났는데 2,600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00명은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송환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북한에서는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범죄가 탈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저는 탈북자들은 생존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다는 그 뉴스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의 개념을 똑같이 가지면 안 되죠. 북한의 평양은 검증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것에는 특권계층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 체제는 북한 전체를 통제를 해갑니다. 그 평양 안에서도 특권층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평양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또 그쪽 꼭지점으로 가면 북한 이제 정권, 그래서도 최고 지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이제 일반 주민들이 평생 바라는 것은 평양에 한번 가서 냉면을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24년을 살다가 탈북을 했는데 북한 평양의 수도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는 것보다 탈북해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먼저 가봤고요. 대한민국 서울, 그 대한민국의 수도를 제가 먼저 밟았고요. 그 이후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런던, 미국의 워싱턴 DC를 먼저 밟아봤습니다. 그만큼이나 북한 주민들이 갈 수 없는 것이 평양이고 그 프라이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현장은 참혹합니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산나물 캐러 가야 하고 나무를 해다 시장 가서 팔아야 되고 석탄을 캐서 팔아야만 가족이 먹고 사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증장애인 꽃제비였던 최하층의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은 생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은 그 자유지요. 북한 정권은 막고 싶어하는 것은 그 자유입니다. 북한 정권은 통일을 원치 않죠. 해상을 통해서 이제 그 휴전선을 통해서 탈북을 하고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하고 북한 체제는 사실은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탈북민들이 성공은 곧 통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중산층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